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화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참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오늘은 날씨가 맑을 것으로 보이지만 오전에는 최저 5도까지 떨어지며 상당히 추운 날씨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나가실 때 이제 단단히 무장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얼마 전에 강원도 인제에서 눈이 내렸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참 이제는 사계절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날씨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즐거운 화요일의 아침,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어떠한 소식들이 아침을 반겨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올타임 하이라고 하죠. 비트코인의 신고점 6만 7천 달러를 터치 후에 힘을 못 쓰던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 어제부터 조금씩 회복하는 장 상황을 볼 수가 있었는데 어제 전해드렸던 소식 중에 트위터의 CEO이죠. 잭 도시가 한 발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바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위협이 전 세계적으로 강타를 할 것이라는 것이었죠. 인플레이션율이 50%를 넘게 되면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글로벌 거시경제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이제는 여러분들도 슬슬 몸으로 체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에게서 인플레이션의 새로운 해지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는 비트코인만은 반대로 상당히 긍정적인 미래를 점칠 수가 있겠는데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 안 드는 인물들도 있겠죠. 과거부터 암호화폐 시장이 오르나 떨어지나 무조건 비판을 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피터 시프라는 인물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낯익은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비트코인과 금은 근본부터가 다르다라는 언급을 시작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지금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바보이다, 멍청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며 가격이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시장 지배력을 잃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등 어떻게든 비트코인을 깎아내리려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예, 오늘 입이 근질근질했던 것일까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시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비트코인에 좋지 않을 것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회의론자이자 유로퍼시픽 캐피탈의 회장 피터 시프의 경우는 트위터의 CEO 잭 도시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다면 비트코인에 좋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생존에 도움되는 것은 실물 자산이다. 금은 실물 자산인 반면에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은 상상 속의 친구라고 강조를 하며 믿게 만드는 자산이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참 이제 창의적으로 비트코인을 깎아내리는 것도 상당히 피곤할 것 같은데 어떤 면으로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피터 시프의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전혀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비관론자들의 의견을 보았을 때 조금이라도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마련인데 참 이 인물은 아이러니합니다. 피터 시프의 아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거의 규탄에 가까운 발언을 했던 것이 갑자기 기억에 나는데요. 현재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은 시간이 갈수록 견고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기금 그리고 퇴직연금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내 비트코인 비중 등을 이제 감안했을 때 그리고 고액 자산가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금과 비트코인의 비중을 보았을 때 확실하게 금에 있던 해지 기능으로서의 자금들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수치로서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개개인의 뇌피셜이 아닌 정확한 팩트이죠. 피터 시프라는 인물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1억에 도달을 해도 3억에 도달을 해도 지금의 관점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통적인 투자 방법, 주식이나 채권, 금으로 막대한 부를 쌓아온 인물들에게서 비트코인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가치를 측정하던 방법이 암호화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러한 현상은 오마의 현인이라고 불리우는 워렌 버핏과 워렌 버핏
버핏의 베스트 프렌드라고 불리우는 전설적인 투자자 찰리 멍거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전설적인 투자자이죠. 로저스 홀딩스의 회장인 짐 로저스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바꿨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전통 금융권의 강자들의 변화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피터 시프의 부정적인 견해들도 나왔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소식들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는 인물이죠. 크립토컨트의 주경 대표가 있는 이제 크립토컨트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하나로 무려 1조 원에 가까운 비트코인이 거래소 밖으로 출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퀀트 알람 1시간 동안 1조 원가량의 비트코인 거래소 밖으로 출금이 되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크립토 퀀트에서 이상 고래 현상이 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1시간 동안 바이낸스에서 83%의 비중, 바이비트가 8%, 크라켄 거래소에서 4%의 비중으로 무려 1조 원가량의 비트코인이 외부로 유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제 익명의 주소로의 이체는 중장기 홀딩을 위한 움직임으로 보며 매도 압력이 줄어든다고 판단을 하기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죠. 최근 보았을 때 1조 원이 어디 땅 파서 나오는 금액이 아닌데 상당히 자주 거래소 밖으로 이체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이죠. 지난 토요일 똑같이 1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거래소 밖으로 이체가 되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바이낸스 거래소가 92%의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렇게 빈번히 몇백억, 몇천억도 아닌 조 단위의 이체가 발생을 했던 적이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2017년 암호화폐 시장에 처음 들어온 이후에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과연 총 2조 원가량의 이체가 암호화폐 시장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앞서 비트코인을 맹비난했던 피터 시프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대표적인 친화론자 중 한 명이죠. 비트코인 ETF 또한 신청한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CEO 앤서니 스카라무치가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터 시프를 겨냥해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짧으면서도 임팩트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CEO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백서 읽으면 투자하게 될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전 백악관 통신 국장이자 미국 헤지펀드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최고 경영자 앤서니 스카라머치의 경우는 어제이죠. 월요일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 백서를 읽을 것을 권한다. 백서를 읽고 공부를 했다면 투자하게 될 것이다. 레이 달리오와 폴 튜더 존스, 스탠리 디럭, 켄 밀러 등 유명 투자자들도 비트코인을 이미 매수했다. 우리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10억 달러 이상 보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좀 부끄럽지만 아직 비트코인 백서를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투자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백서를 읽어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비트코인 백서에 대해서 충분히 읽어보고 공부한 뒤에 여러분들과 같이 정보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개인적으로도 이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창시한 사토시 나카모토의 바램대로 화폐로서의 역할을 범지구적으로 확대시키기는 조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금융선진국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다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엘살바도르의 선례처럼 중앙정부의 신뢰가 무너지며 화폐의 가치가 상당한 수준으로 하락한 남미와 국가들에게는 실제적인 비트코인의 화폐 역할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만 성장해도 그저 투기로만 보았던 비트코인의 엄청난 내재 가치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러한 화폐보다 더욱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실질적인 탈중앙화의 은행의 역할, 기존의 은행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국민들에게 비용적인 측면, 시간적인 측면 등 다양한 이유로 금융의 서비스를 받지 못한 시민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러한 것은 이제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변혁이며 핀테크 혁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이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이며 기존의 기득권 세력은 이를 잡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선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잡으려 할수록 단기적으로는 잡히는 것처럼 볼 수 있겠지만 더욱 확장되며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중국과 같이 미국의 경우도 불과 올해 초만 해도 사진 자료에 보시다시피 달러를 위협하면 비트코인 너네 가만 안 두겠다라는 말을 했었죠. 추가적으로 미국의 재무장관 제닛 옐런의 경우는 비트코인은 극도로 비효율적인 자산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깨달은 것이죠. 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 포용하며 우리가 더 먼저 선점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수장이죠. 게리 겐슬러를 시작으로 미 연준의 의장 제롬 파월 또한 우리는 중국과 같이 비트코인을 없앨 생각이 없다. 다만 규제를 할 것이다 라는 언급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것인데 비트코인을 안 잡아도 아니면 반대로 잡으려 해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것을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암호화폐 시장은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일개 국가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과연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떠한 방향성을 띠며 성장하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6만 달러 이상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많은 애널리스트들과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향후 가격과 지지선에 대한 언급들을 무수히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오늘은 개인적으로는 처음 본 애널리스트인 것 같습니다. 지지선이 견고하며 신고점을 경신할 것이다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이야기일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비트코인 5.4만에서 5만 8천 달러 구간 지지가 견고하다. 신고점을 경신할 것이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알트코인 셰르파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은 5만 4천 달러에서 5만 8천 달러 이제 구간에 매우 견고한 지지선을 구축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신고점 경신 후에 강세 랠리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트윗을 남겼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6만 7천 달러를 돌파 후에 지지를 받은 5만 9천에서 6만 달러는 SR 플립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SR 플립은 저항선이 뚫리고 지지선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가리킨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해당 구간의 지지가 무너진다고 해도 5만 4천에서 8천 달러 사이에 강력한 지지가 예상이 된다.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경신하고 추가적인 신고점 랠리를 지속할 것이며 수주 내에 8만 달러 혹은 그 이상의 가격에 도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는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격 분석을 요즘 들을 때면 작두 타고 날아다니는 애널리스트이죠. 플랜 B가 겹쳐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11월 달 비트코인의 가격이 9만 4천 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얼마 전 비트코인 선물 ETF가 최초 승인이 난 후에 미국 제도권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세에 힘입어 글로벌 1위의 비트코인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에서는 본인들이 운용 중인 GBTC 펀드를 ETF로 전환 신청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어제는 이더리움 ETF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어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의 생각을 하는 인물이 나왔는데 과연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KEX의 CEO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 ETF SEC 승인 가능성 높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OKEX의 최고 경영자인 제이 하오의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ETF 및 이더리움 ETF 출시 승인을 할 가능성은 높지만 아직 시장이 성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선물 ETF 승인 이후에 현물과 이더리움에 관한 기대감도 높아
빠져가는 상황인데요. 물론 연이어서 승인이 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상 내년 정도를 기대해보는 것이 마음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물 ETF 출시 직후에 SEC의 수장 게리 갠슬러의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해서는 조금은 이르다라는 뉘앙스를 풍겼는데 그래도 마음만은 이번 연도에 안에 이제 출시가 되어서 현재 진행 중인 상승의 분위기에 연료를 보충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미국 내에서 이번 연도 초부터 이제 뜨겁게 논의되던 하나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유세라는 것인 건데 이제 순자산 5천만 달러, 한화 560억 원 이상의 부유층들에게 별도의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내놓은 것이죠. 이제 취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심화된 이제 빈부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이는 누가 봐도 표면적인 이유에 해당하겠죠. 예, 어제입니다. 미국의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이 CNN에 이제 출연해서 이에 대한 언급을 하였는데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이 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했을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옐런 재무장관 초부유층 대상 부유세 도움이 될 것이다. 암호화폐 영향 예상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재무장관 제닛 옐런의 경우는 CNN에 이제 출연을 해서 일명 부유세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초부유층의 소득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실현 자본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미 의회는 현재 예산안 재원 확보를 위해 부유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암호화폐나 주식 보유자들이 자산을 팔기 전 인상분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내용을 조금만 봐도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산을 팔지 않았는데 일시적인 수익분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것이죠. 이번 사안에 대해서 한 인물의 경우는 이 세금은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했거나 3년 연속으로 1억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린 미국인에게 영향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이에 대대적인 한 미디어의 경우는 새로운 과세안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모한 지출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꺼이 모든 투자 심리를 파괴할 것이다 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유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참 이러한 내용들을 보았을 때 금융의 중심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이 정말 많이 힘든 상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에 대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이자 빌 게이츠의 경우도 부유세는 역효과만 낳을 것이다 라는 자신의 견해를 내비추었었는데 과연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자산시장에 그리 좋지만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관한 이야기를 빼면 섭할 텐데요.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조합이 되어서 기사에 나왔습니다. 현재 47조 원가량의 금액을 굴리고 있는 국내 연기금 협회이죠. 교직원 공제회에서 이제 비트코인 ETF에 투자한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조 원 굴리는 교직원 공제회 비트코인에 투자한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한국교직원 공제회가 비트코인 관련 상장 지수펀드 즉 ETF에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국내 연기금 가운데 암호화폐 투자를 결정한 첫 사례라고 하는데요. 교직원 공제회는 비트코인 가격과 연동되는 현물 ETF에 우선 투자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네요. 국내 자산 운용사가 비트코인 관련 ETF 상품을 만들어 해외에 상장하면 교직원 공제회가 이를 사들이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교직원 공제에는 교직원이 재직 중 낸 자금으로 이제 운영이 된다고 하네요. 참 이례적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이 소식을 들은 여러분들 또한 현재 오잉하면서 내가 잘 들은 게 맞나 싶을 수 있는데요. 현재 이러한 것들을 볼 때 그렇게 암호화폐를 거부하던 대한민국에서조차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새삼 다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공적 기금이 들어오는데 처음 사례인 만큼 앞으로의 행보 그리고 내년 제발 세금을 유예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지난 5월과 계속해서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그때 당시 분위기가 처참했었죠.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회복을 하며 새로운 신고점까지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가서 이번 연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1억이 넘는 날이 오기를, 나중에 이 영상을 보며 마지막 멘트를 보았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 1억이 상당히 낮은 가격처럼, 저렴한 가격처럼 느껴지는 날이 오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 퇴근 시간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